매일 9시 반이면 잠을 정하는 리자가 어쩐 일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리자, 왜 안 자? 제가 좀 잡생각이 많은 타입인데요. 매일 그냥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느라 잠을 못 잘 때가 있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소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문득 내가 사는 생각들을 남들도 할까? 남들은 어떤 형태로 할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들을 같이 쉐어하면 좋을 것 같아서 리자의 새로운 코너를 시작합니다. 뭐 너무 당연하게 너무 청춘으로 오래 살았으니까 난 아직도 청춘이겠거니 하고 살았는데 문득 나 중년인가? 라는 생각을 요즘에 들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스물스물 이제 그런 생각들을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나이 앞자리가 이제 바뀌면서 이 신체적 변화들을 보면서 특히 흰머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외모도 나 이제 아줌마구나. 사실 그 매스컴이나 영화나 뭐 어떤 미디어를 봐도 사실 청춘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중년의 삶에 대한 얘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궁금했고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년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아니면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문득 내가 중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어떠세요? 다들 중년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본인들이 중년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독해. 중년이라고 본인을 중년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가름이 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요? 내가 이건 하고 싶지만 지금 내가 나이가 이러니까 이거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미 늙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중요한 갈림길은 핸드폰을 볼 때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뭐야? 그 핸드폰의 폰트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그죠? 좀 그냥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저도 달라진 거 없어요? 살 빠진 거? 아니, 살 빠진 거 말고. 머리 색깔? 머리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일반 염색이 아닌 새치 염색을 했어요. 최근에. 처음으로. 그러니까는 미장원에 갔는데, 저는 뿌염을 하려고 갔는데, 이제 저 머리 해주는 헤어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야, 너 이제 뿌염 이거 하는데, 이거 오늘 뿌염 안 돼. 그래서 왜? 그때 너 그냥 전체 다 새치 염색으로 하고,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참고로 그 일반 염색으로는 웰컴. 일반 염색으로는 새치가 안 가려져요. 아직 안 돼요. 네. 일반 염색약으로는 안 되고 새치 염색약이 따로 있어요. 네, 요즘은 옛날에는 그게 막 폭이 넓지 않아서 어느 순간 엄마들이 새까맣게 하고 오면은 저거 몰랐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그거로 솔직히 딱 드는 생각이 그래 뭐 그냥 이거는 뭐 나이 들어가면 과정이지 그렇다고 해서 나를 중년으로 싸잡기는 싫잖아요. 그냥 난 이제 늙었어. 이렇게는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이제는 뭐 그래 난 이제 새치 염색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제 동갑 친구들 야, 나 벌써 5년 전부터 하고 있어? 뭐 6년 전부터 하고 있어? 다들 많이 하고 네, 있었구나.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냥 아직도 내 눈에는 되게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이고 여전히 되게 철없고 애들 다 여전히 다 큰 거 같고 뭐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지만 아이도 키우는 사람 있고 뭐 싱글도 있고 저처럼 결혼했는데 애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냥 한쪽에서는 다 그렇게 자기들만의 그런 나이듦을 그냥 맞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냥 우울하게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로도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중년이라는 거를 굳이 생각 안 하고 이제 곧 나는 중년이야.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어. 부록이야. 흔들리면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 아직도 흔들리고 싶어? 저요? 저는 지금 30대 중에 올해가 제일 많이 흔들려요. 네. 이제 주제를 정하고 나서 사실 처음으로 작가한테 물어봤어요. 되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왜요? 와, 이거는 되게 좋은 주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나는 나는 전혀 생각을 안 했고. 나도 충격이었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자신의 나이 먹음을 걱정하는 순간이 국민학교 6학년 때 한 번 하고 30 넘어갔을 때 그때였어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어떤 계기로 그런 걱정을 중학생 했어요? 형들은 늦게 집에 가잖아요. 나도 막 이제 막 그런 거 막 그때 수준에서의 생각에서는 30 넘어가서 막 이때 막 장가 가야 되는데. 유명한 뮤지션들을 보면 지미 핸드릭스, 예수 뭐 이런 사람들 30 초반에 다 죽었어요. 나 죽을 때 다 됐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막 김광석은 이때 이미 이런 앨범을 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막 그때는 막 했고 바보지. 그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인데 네가 지금 감히 뭐 약간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지. 그 이후로는 그때 수준에서 생각이 멈췄나? 별로 그런 나이 그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나이 먹는 거가 지금 이 나이 때는 무엇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그 이후로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쭉 하다가 그런데 갑자기 중년 얘기를 딱 하니까 이러고 쭉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사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신체 나이의 청년, 중년, 장년 구분 그리고 가정에서의 중년의 그 이미지 회사 혹은 사회 뭐 바깥에서 이게 옛날에는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40대면은 회사에서 뭐 과장 뭐 이런 거 하고 집에서는 아이가 몇 살이고 이게 딱 일치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다 틀리니까 이게 엄청 넓어져서 막 이렇게 겹쳐서 이게 있는 게 막 다르니까 그렇구나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혼란을 느끼겠다. 그래서 중년이라는 키워드를 듣고 저는 생각도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작가님이 생각하는 중년의 그러니까 작가님의 중년은 언제 정도부터 시작일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몇 년 전에 작호가 의사 선생님이 뭐 어디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만 작작 좀 쳐먹어 뭐 이런 20대처럼 드시면 안 돼요.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맞아. 그때도 조금 근데 신체적인 것도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중년은 안정이 되는 시기인 거죠. 안정이 되는 시기여서 그 안정이라는 거는 결국 가정을 기초로 해서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나의 나이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없거나 뭐 안 가지거나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되게 좀 자유로워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 학부모들의 뭐 어딜 나가면 어린 사람부터 저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다시 그러면서 그 역할들이 다시 주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리스폰시빌리티도 다시 주어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에 맞춰서 정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애가 한 고등학생쯤 되면은 나는 나를 중년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애가 사춘기 이후에 이제 좀 자기 머리가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나는 좀 중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영혼의 친구로서 얘기하는데 아닐걸? 아니에요. 아닐걸? 그런가? 맞아. 근데 그 말은 정말 맞아요. 아이의 나이 순서대로 이게 딱 배열이 쫙 다시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같은 3학년짜리 엄마들끼리 쫙 만나가지고선 얘기를 하다가 나이도 비슷하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첫째가 있고 걔가 고등학생이라는 거 아는 순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무릎 꿇음? 그게 쫙 재배열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 재배열. 그런 게 가끔씩 느껴져요. 나도 진짜로. 며칠 전에 저희 아이 이제 그 타운에 있는 이제 퍼블릭 거기 학교 등록하는 날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아이 그 저희 딸은 이제 한국 유치원 다닐 때 저희 밑에 반에 이제 다니던 여자의 엄마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모르시는데 저는 사람들 얼굴 되게 잘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한국 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아이보다 이제 한 살 어리다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다가 아이는 하나세요? 이런 거예요. 네 그랬더니 또 있으세요? 했더니 예 저희 아이는 미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에 나도 모르게 그 속으로 무릎 닦고 군대에서 보면은 남편의 계급에 따라 그렇죠. 그런 비슷한 아이의 거죠. 학년에 따라서 내가 약간 괜히 까불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가 다시 착 이렇게 리셋되면서 그런 게 마음가짐을 이렇게 닫았지. 그리고 한국이었으면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회사 생활했으면 회사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나이가 있잖아요. 한국은 직급과 직책이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요. 잠깐만, 직급과 직책이 어떻게 달라요? 뭐가 다르지? 몰라. 직급은 랭크, 대령, 중령, 소령이고 직급, 직책은 하는 일, 매니저냐, 뭐냐 이런 거죠. 근데 한국은 내가 하는 일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 과장이 되면 과장의 일이 생기고 부장이 되면 부장의 일이 생기고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냥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매니저로 변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차가 쌓이면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던 사람이었잖아요. CG로 그림을 그리던 사람인데 이제 그 연차가 되면 어느새 펜을 들면 안 되고 골프채를 잡거나 그쵸, 영업을 해야 와인잔을 되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와 직책과 직급이 싱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더 느낄 수 있을 텐데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지만 예를 들어 나는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일치하지 않으니까 회사에서의 생활 같은 데에서는 그거를 뭐 조금은 더 덜 느낄 것 같아요. 네. 도키님 어떠세요? 저요? 나는 벌써 인정했잖아, 중년이. 이런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내가 요즘 읽는 책이 있는데, 사실은 아들 때문에 읽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하이스쿨, 이제 고등학교 가고 그러면은, 뭐, 면접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에세이 같은 것도 써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 어느 학교 가면은 이런 거 읽어봤냐, 뭐, 그런 거 물어보는 책들로 리스트업을 쫙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뜬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킨들에다 받아서 내가 읽고, 아들 킨들에다 받아놓으면 아들도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읽어보자. 그래서 읽기 시작한 책인데, 몇 년 됐어요, 이 책이 나온 지, 그 베스트셀러 막 하고, 그 유발이라는 사람이, 사피엔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모든, 우리가 현대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이런 뭐 계급, 나이에 따른 어떤 행동,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경제적인 뭐 위치랄지 안정감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력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상상에 의한 현실.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 원시 시대에 인간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지금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발전을 했고 모든 것들이 편해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집단은 이 허상의 것을 현실로 믿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40이 되면 불혹이 되면 그리고 뭐 30쯤 막 노래 들으면 내 노래 같고 30대 들으면 막 그렇잖아요. 군대 갈 때쯤 하면 이병열차 그 노래 들으면 완전 내 노래야 그거. 그리고 뭐 불혹이라는 것 이렇게 딱 나이가 40이 넘으면 불혹이라고 딱 씌우잖아요. 네. 어떤 것을 만나든 흔들리면 안 돼. 맞아. 너는 이런 거. 1000번도 안 돼 흔들리면. 근데 정말 40대 많이 흔들리거든. 그럼요. 뭐 여러 갈등들 때문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기대치라는 게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력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컨트롤한 거였었고 그렇게 해서 문명이 발달을 했다는 게 주 골자예요, 이 책에.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생각해요. 중년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20대에 어떤 똑같은 사건을 놓고 반응하는 내가 20대였을 때의 반응과 지금 보이는 40대에서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져 있거든요. 그게 내가 어떻게 보면 성숙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그 인간이라는 문명이 만들어낸 이 상상 속의 현실에 내가 어느 정도 다 녹아 들어가 버린 거예요, 벌써. 그래서 거기에서 어긋나면은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상상의 그런 표라기보다는 약간 퍼센테이지 이런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아이가 크고 있잖아요. 근데 뭐 3살 아이의 특성, 뭐 4살 아이의 특성, 5살 아이의 특성 이렇게 표식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 5살이어서 냉장고에 5살짜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 뭐가 발달되고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그걸 이제 표식이 있어서 딱 붙여놓고 안 읽고 있다가 어느 날 딱 봤는데 첫 번째 그거였어요. 아이는 가구를 놀이기구처럼 올라탄다. 근데 딱 그래요. 애가 5살이 되면서부터 그렇게 가구에서 점프를 하고 그 표를 이렇게 43대 행동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근데 웃기겠다. 도케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나는 그 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처럼 내 아이가 5살이 되니까 안 그러던 애가 막 쇼파 네. 그러니까 그게 뛰고. 물론 그 표를 만들어내고 이런 성향을 보인다라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하고 뭐 그런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것들. 근데 그거는 성장의 기준이 되는 건 지금 육체적인 거니까 20대 이전까지는 그게 맞을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 그것도 아니라고. 그것도 그냥 그러니까 평균에 의한 거니까. 사실 이 책이 아직까지도 되게 좀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아직까지도 그 디베이트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의 이 지적인 그걸 더 자극하고 상상력을 막 이렇게 펼치게 만드는 것 같아.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게 되게 좀 신빙성이 가요. 그러니까는 맞아. 사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돈이라는 개념이 그런 것이고 그쵸, 종교라는 개념이 그런 맞아요, 것이고 모든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맞아요. 그 어떤 뭐 아이들의 행동 패턴이나 이런 걸 보고 리서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본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거기에 투영된 이 상상의 현실을 가지고 내 아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어쩌다가 맞은 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막 100가지 중에 하나. 점쟁이가. 그렇지요. 뭐 저기 동쪽으로 가면은 위인을 만나요. 차 조심하라 그러고. 차는 항상 조심해야 되잖아요. 여름에 물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뭐 이렇게 좀 이 신체적인 노화가 막 오면서 그때는 좀 되게 우울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40 막 넘으면서 뭐 특별히 뭐 내가 혈압이 있거나 어떤 뭐
성인병 증상이 있거나 전혀 그런 타입이 아닌데 이런 뭐 손톱이나 그리고 뭐 청각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면서 나 나이를 먹는구나.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어떤 사인들 때문에 나 스스로를 막 중년이라고 나한테 막 최면을 막 거는 거야, 내가. 그러다 보니까 중년의 모습은 이랬었지라는 그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 엄마 아빠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어렸을 때 봤을 뭐 어떤 동네 아저씨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이미지에 자꾸 나를 투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이거를 좀 깨봐야지. 이게 그러니까 아직은 한 반 정도 읽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인류가 어떻게 왔는지 여기까지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의 상상력을 막 동원해가지고 막 책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결론은 어떻게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 그 결론쯤에 나온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벌써 허상이다고. 그렇지. 맞아요. 나아가고 맞아요. 국가라는 그 거버닝 바디 자체도 그런 허상이지.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나라에 대한 거를 굉장히 크게 부정을 하는 것 때문에 얘기가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린 그런 거였거든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내가 좋아하는 결론이 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자극은 주는 것 같아요. 자극은 주는 것 같아요. 그 말 듣다가 생각이 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중년의 누군가를 본인한테 투영시켜서 나를 봤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꼰대가 되는 굉장히 쉬운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오히려 반대로 어렸을 때 봤던 그 내 이미지 속의 아줌마 아저씨들 중년들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난 특별하게 살아야지. 슈퍼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렇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해서도 보통 사람들이 떠올리는 일반적인 결혼, 그다음에 아줌마로 사는 거, 뭐 부모로 사는 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난 다르게 가야지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항상 하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 왜냐면 아티스트니까. 되게 철이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어렵구나.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진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걸 되게 리스펙하게 되면서부터 되게 그 다음부터는 어른들이 하는 말씀을 되게 곱씹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그걸 곱씹을수록 계속 단물이 나요. 되게 공감도 더 많이 되고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을 때보다 지금 내가 얘기를 다시 들으면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부터 그래서 얘기해. 끝났어? 아니 매주면 못하겠어. 매주 못하겠어. 그럴 줄 알았어. 마무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